안녕하세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하늘로부터 꼭 벌을 받는다는 걸 느끼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흔히 사람들이 걸러지게 된다고들 하죠. 저는 이번 일로 그 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중 좋은 사람들과 제가 무너지길 기다리던 사람들, 이 둘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제 부모님께선 각자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라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보다 할머니를 더 사랑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랍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안 해본 일 없이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신문을 나르고 일용직 일도 종종 했었고요. 저에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것보단 사업을 크게 하고 싶었죠. 아무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저 혼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고 30대 초반 제가 생각했던 모든 돈이 모이자마자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정말 좋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첫 매출부터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매출은 고공행진해 몇 년 되지 않아 업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친구에게서 현재 아내를 소개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야무지면서도 착하고 순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바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저를 이해해 주었고 뒤에서 이리저리 도와주며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이런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장인 장모님도 함께 만나게 되었죠. 그래, 그래서 자넨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지? 네, 장인어른, 현재 무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업이 다 그렇지.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좋은 기회는 오더구만. 나 또한 사업을 20대부터 했었는데 무너질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본인의 꿈만 계속 쫓아간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걸세. 참 마음에 들어. 요즘 애들답지 않고 참 사람이 진중해.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좋게 봐주셔서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집안의 반대 없이, 아니 오히려 큰 응원과 사랑을 등에 업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어요. 모든 게 편해지니 제 마음도 편해지는지 사업은 더욱 잘 되었고 이런 저를 장인 장모님께서 더욱 예뻐해 주셨죠. 저를 잘 키워주신 할머니께도 보답을 해드린과 동시에 새로운 부모님인 장인 장모님께도 계속해서 저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딜 가나 꼭 선물을 사다 드렸고 특별한 날이면 여행까지 보내드렸어요. 그 사이 저희는 제 인생의 축복, 아이까지 갖게 되었고요. 아내에겐 3살 차이 나는 여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저와 꽤 나서 그런지 항상 막내 여동생 같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 눈엔 귀엽기만 했던 처제라 언제쯤 결혼할까 싶었는데 곧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남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형님 하면서 잘 따르던지요.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장인어른 장모님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잘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가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된 동서는 저에게 이렇게 종종 전화를 주곤 했습니다. 형님, 별일 없으시죠? 날도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안부 연락드려요. 이게 누구야? 동서 아니야?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동서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일은 잘 되어가고 있지? 이제 막 시작한 거라 걱정이 많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형님.
아휴, 요새 경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경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차부터 안 사요.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차는 나중에 바꾸려고들 하니까. 저 이제 막 사업하니까 형님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기도 하고 경영 쪽도 배우고 싶은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고 참 어렵네요. 그럼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동서가 어떤 동서인데. 우린 이제 가족이라고. 장인어른께 들었는데 형님 수입이 엄청나시다면서요. 무역 사업도 크게 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땐 자세히 몰랐는데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렇게 형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세요, 형님. 아이고, 그러셨어? 그러면 내가 더 잘 도와줘야겠네. 우리 모두 잘 데려가는 거니까 말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많이 도와줄 테니까. 경영 쪽도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회사 와서 만나도 좋고. 역시 사업하는 분이라 마음이 넓으세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 형님.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동선 처음에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자주 전화와선 사업에 대해 알고 싶고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줬고, 이후에도 저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며 노트까지 가져와 저와 식사를 하더군요.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요새 얼마나 되던가요? 제가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장인어른께서도 잘 도와주라고 말씀도 하셨겠다. 저는 차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장분들께 항상 동선회를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정말 같이 잘 되길 원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는데 동서가 제 사무실에 와 있는 거예요. 직원과 함께 웃으며 장난도 치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 물어봤죠. 아니, 동서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형님, 출근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저 많이 도와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여기 아침부터 다 청소해두었어요. 사무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놔서 형님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유, 못하러 그랬어. 안 그래도 되는데. 아이 참, 이거 사람 미안하게. 아니에요, 형님. 제가 다 형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온 김에 이것저것 여쭤볼 것도 좀 있고요. 직원 구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직원 관리 쪽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오늘 일 마치실 때까지 옆에 그냥 데리고만 다녀주세요. 요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 그럼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형님, 여기 커피도 사왔어요. 직원분들 거까지 다요. 형님은 커피 안 드셔서 음료수로 사왔는데 괜찮으시죠? 저희 사무실 모든 직원들과 거래처 사장님들은 동서를 좋아했어요. 부침성도 참 좋은 성격이라 사업가로서는 제격이라고 생각했고요. 얼마나 제가 많이 도와주었는진 동서가 더 잘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시스템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정말 행복한 탄탄대로였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더군요. 인생에서 좋은 일만 계속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불행은 소리 없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전화라 저는 활짝 웃으며 전화를 받았죠. 종현아, 이게 얼마만이야? 자식, 전화라도 자주 주지. 사는 게 바쁘니까 그렇게 됐다. 너 사업 그렇게 잘 된다며? 기분 좋더라. 너 예전부터 그 사업하고 싶어서 쭉 준비했었잖아. 그러게, 고생 끝에 낙이 오더라고. 너도 사업하고 있지 않았어? 1년 전에 봤는데도 워낙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애라 종잡을 수가 없네. 사업하고 있지. 그래서 전화한 거야. 왜? 무슨 일인데? 뭐 도와줄 거 있어? 도와줄 건 아니고 그냥 너한테 제안 하나 하려고. 이번에 정말 내가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 너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아이디어 듣자마자 지금 나한테 얼마씩을 투자한 줄 알아? 몇 억까지 척척 내놓더라. 무조건 200%는 가져갈 수 있어. 나 한번 믿어봐. 너 사업하려면 멀었다. 사업의 100%, 200%라는 건 없어. 그리고 나 처자식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에 그렇게 투자를 하겠냐. 네가 열심히 잘 살고 사업도 잘 하리라는 건 아는데 쉽지가 않네. 진짜라니까.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날 저녁 저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는 제대로 마음을 먹은 건지 저를 진심으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귀신에라도 홀렸던 건지 조심성 많던 제가 친구에게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죠. 어떻게 제가 그런 거액을 투자하게 된 건진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깊게 고민을 했는데 어릴 적부터 같이 고생해오고 대학교 땐 같이 일용직도 하던 친구라 더 마음이 갔을지도요. 사업은 한 달 뒤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고 저는 바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3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더니 결국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한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거든요. 준원아, 너 혹시 종현이한테 투자했어? 빨리 말해봐, 지금 당장. 아니, 맞아, 투자했어. 왜 그러는데? 그 자식 사기쳤어. 그것도 제대로. 너 그것도 몰랐어? 이놈이 아예 제대로 사기치려는 작정이었나 봐. 돈 잘 버는 동창들한테 몇 억씩 다 챙기곤 동남아로 도망갔대. 넌 얼마나 투자했어? 너도 몇 억이야? 내가 아마 제일 많이 투자한 것 같아. 아, 이걸 어떡하냐. 대체 이걸 어떡하면 좋냐고. 너 당장 경찰서로 와. 다 같이 지금 가고 있어. 넌 워낙 성격이 대쪽 같아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놈 완전 악질이구만. 네, 그렇게 저는 사기를 당하고 만 겁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사기를 당한 동창들, 그 외의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 15명에서 20명은 좋게 되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접촉을 했었던지 피해 금액은 엄청났습니다. 최소 몇 천부터 시작해 몇 억은 기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친구라고 믿었던 사기꾼은 밀항을 해 동남아로 도망간 상태였고 저는 그때부터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한 채로요. 저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서로 오가야 했고 피해자들과 만남도 잦았거든요. 이후로 제 사업은 하향세를 보이더니 굴릴 수 있는 돈이 아예 없어지며 하향세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저는 직원들의 월급까지도 주기 힘든 지경에 오게 되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타격을 받곤 제 감정까지도 조절하기 힘들어졌으니까요. 술만 먹고 회사 출근을 하지도 못한 채 계속 가라앉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사람의 배신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지 말자고 다짐해왔는데 이렇게 큰일을 겪다니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김 과장님한테 전화 왔어. 오늘 당신 출근 안 했다고. 무슨 일 있어? 요즘 일이 잘 안 돼? 아니야.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 왜 그러는데? 말을 해야 같이 일을 해결할 거 아니야. 나 당신 이런 모습 처음 봐. 항상 의욕에 넘쳐서 총기 있던 눈이 이제는 없어. 뭐가 문제야? 나 자꾸 당신 신경 쓰여서 내 일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우린 부부야. 그게... 사실... 왜? 무슨 사기라도 당했어? 사기 당했어. 내가 사기 당했다고. 좀 됐어, 사기 당한 지. 뭐라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사기 당했으면 당했다고 말을 했어야지. 누구한테? 얼마나? 종현이한테 사기를 당했어. 당신 종현이 알지? 나랑 대학교 때부터 쭉 친해서 당신도 봤었잖아. 그 자식이 새로 사업한다고
투자를 하래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날랐어. 동남아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뭐? 그게 진짜야?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지금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 가장으로서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진짜 미안해. 지혜야, 나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내는 한참을 한숨을 내쉬고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출받자 내 이름으로 내가 내일부터 알아볼게. 뭐? 여보, 그런 눈빛 할 필요 없어. 당신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난 당신 떠날 생각 없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해도 난 쭉 당신 옆에 있을 거야. 여태까지 당신보다 더 좋은 남편 그리고 아빠 본 적 없어.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잘 되기만 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아내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감싸주었어요. 크나큰 제 실수로 집안이 무너질 수 있는데도 저에게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더군요. 아내도 저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말 하기도 미안했지만 저는 제 가족을 위해 꼭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전 그렇게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잘 지냈어? 요새 통 연락도 없고 하길래. 아, 형님, 그럼요. 전 잘 지내죠.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도 잘 지내셨죠? 근데 하실 말씀이라도 이 밤에 이렇게 연락 주신 건 처음이라. 아, 그게 참, 이게 해도 되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이요? 아, 형님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돈을. 그게 내가 친구한테 투자 사기를 좀 당했어. 참 말하기도 부끄럽네. 좀 크게 당해서 지금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지경이야. 혹시 괜찮을까? 아, 동서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에이, 형님, 전 돈은 못 빌려드리죠. 사실 말만 형님 동서지 피를 섞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투자 이런 건 좀 조심하셨어야죠. 참나, 아, 이 말하려고 지금 이 밤에 전화하신 거예요? 내일 전 출근해야 하는데 형님은 출근할 것도 없으니까 뭐 이건가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밤늦게 전화한 건 미안해. 근데 혹시나 해서 우린 가족이고 그동안 내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으니까. 형님, 아니 뭐 얼마나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저희 엄마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형님이 소개시켜줬지만 제가 잘 못했으면 저한테서 차를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짜증나게. 본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신 거죠? 아니, 동서, 말이 좀 심하잖아. 처음부터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혹시 도움 줄 수 있냐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사업 좀 잘 된다고 해서 얼마나 잘 되나 사무실로 보러 간 건데 그것도 끝나셨겠네요. 이제 저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돈 빌려드릴 생각 아예 없으니까요. 아유, 그나저나 앞으로 그럼 어떡해요? 직원들한테 고소당하고 막 그러시는 건가? 사람은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된대요. 저도 그렇게 장사하고 있잖아요. 됐네. 돈 못 빌려주면 못 빌려주는 거지. 이렇게까지 빈정대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 형님 태도가 잘못되신 거예요. 돈을 빌리려고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저한테 고개 숙이셔야죠. 동서는 저에게 엄청난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돈은 못 빌려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린 제가 그 전화 이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다시 무너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는 이를 기점으로 저를 계속해서 무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머지않아 명절이 다가와 다 함께 처갓집에서 모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하고 처제와 동서는 잠시 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한 기색이라도 저에게 보일 줄 알았던 동서는 둘이 있을 때 더 뻔뻔하게 저를 무시하더군요. 아유, 형님이 여기 오셔도 돼요, 지금? 안 될 이유는 뭔데? 지금 명절 챙기실 때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벽돌이라도 나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왜? 그게 뭐 문제 있나? 그냥 사람 인생 참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매달려서 뭐라도 알려달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고 형님은 이제 완전 바닥을 기고 있으니 그러게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명절이고 다 같이 모였는데 나 그런 말 듣고 싶진 않네. 그냥 그만하지? 에이, 형님. 이건 사업 잘 되는 사람이 망한 사람한테 하는 조언 같은 거라고요. 이걸 듣기 싫어하시면 안 되죠. 뭐 사업이라도 배우고 싶으시면 오늘 저희 매장에 가서 청소라도 좀 하세요. 제가 일당 5만 원 드릴 테니까요. 동서는 아예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커피를 사오라는 말까지 하며 제 자존심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듣다 못해 너무 화가 나 몰아붙이려고 하던 그때 뒤에서 갑자기 장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서방, 지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인가? 아, 그게 아니라 전 형님한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려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나? 혹시 형님이 망하길 기다렸던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장모님. 뒤에서 단편적인 부분만 들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무슨 단편적인 부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청소하라고 하고 일당 5만 원은 무슨 말인가? 하신 형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게. 그렇게 하면 자네 벌 받아. 네, 장모님 주의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저 대신 동서를 꾸짖으셨어요. 그 이후로 동서는 저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제 자신을 위해 이 일은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동서 말대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일어난 제 몫이긴 했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러 다녔고 거래처 사장님들과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분들에게도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부탁드렸고요. 제가 열심히 잘 살아오긴 했던 건지 모두 다 도와주겠다고 하며 기다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모두 나가고 몇 남지 않긴 했죠.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안 주는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 노력하던 저는 갑작스런 장인 장모의 연락을 받고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나? 왜 이렇게 땀범벅이야?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일이 좀 바빴어서. 난 자네에게 뭔가. 장인어른이십니다. 그냥 장인어른인가? 언젠 아버지처럼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물론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잘 챙겨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인데 왜 자네 말을 안 하나? 일이 터지면 터졌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왜 말을 안 해? 내가 이걸 꼭 우리 딸한테 들어야겠나? 아들처럼 생각하는 정서방 자네에게 직접 들어야겠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일이 좀 터졌습니다. 자, 여기 밖에. 아니, 이게 무슨... 자네 돈이네. 여태까지 봐온 자넨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이 돈 그냥 빌려주는 거네.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니 꼭 다시 성공해서 갚도록 하게. 내 딸, 그리고 내 손자 잘 챙겨주리라 믿어. 장인어른, 사내 노는 거 아니야. 얼른 일어서게.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든 빨리 일어서서 이 돈 배로 갚아드릴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거액을 저에게 빌려주셨고
저는 그때 감동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장인어른과 술 한잔하며 저는 앞으로 정말 장인어른을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고 사업을 다시 성공시키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에 매진했고 거래처 사람들의 응원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인지 조금씩 사업은 다시 상승 곡선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다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동시에 제 엄청난 노력이 더해져서인지 머지않아 1년 반 만에 장인어른의 돈도 갚을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내내 동서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업은 온전히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직원은 수십 명에서 5명만이 남게 되었지만 든든한 제 편이었죠. 묵묵하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기다려준 고마운 직원 중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에 새로 뽑은 신입 직원들과 함께 회사 워크숍을 가게 되었을 때 김 과장님과 김 과장님 남편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김 과장님과 다른 직원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있는 거라 설명하며 눈물도 흘렸는데요. 이 글에 전부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여러모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인복은 있는가 보다 생각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그렇게 저는 김 과장님의 남편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언제 한번 크게 대접을 해드려야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워크숍까지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 과장님 아니셨으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아내에게 말을 듣기론 엄청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저도 사기도 몇 번 당했고 크게 돈을 잃은 적도 많았지만 다 길이 생기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 자체가 능력 있으신 분인 거예요. 아, 사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김 과장님이 말씀이 많진 않으신 분이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도 능력 좋은 대표님 친구로 하나 생겼다고 생각할 테니. 그럼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김 과장님께 최선 다해서 잘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제 아내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을 거예요.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거든요. 아유, 아닙니다, 형님. 회식 때도 이렇게 종종 오세요. 제가 나중에 좋은 곳에서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김 과장님의 남편은 서울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사업으로도 한참 선배라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셨죠. 다시 잘하길 바랬다면서 얼마나 응원을 해주시던지 아주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과는 더욱 친해져 회식 때 이외에도 종종 조언을 해주셨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부부끼리도 자주 만났고 아내와 김 과장님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곧 장인어른의 생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뭘 해드려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전 장인어른의 차를 바꿔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오랫동안 한 차만을 고집해오신 장인어른께 저는 정말 멋진 차를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거든요. 어떤 차를 해드릴까 고민하다 저는 결국 장인어른께 원하시는 차를 드리려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생신 땐 뭐 가지고 싶으세요? 글쎄, 뭐 밥이나 먹으면 되지. 선물은 무슨. 에이, 제가 선물 하나 멋진 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거절하시면 안 돼요. 뭔데 그래? 차요. 장인어른께 차 한 대 제가 해드리려고요. 아이고, 무슨 차를. 아이고, 됐네. 그 돈 아껴서 여행이나 한번 가는 게 낫지. 내 차 아주 멀쩡해. 잘 굴러가는데 뭘.
장인어른, 너무 오래되어서 장고장도 많잖아요. 엊그제 갑자기 시동도 꺼지고 했다고 지혜한테 들었는데 이참에 차 한 대 바꾸세요. 네? 제가 아주 멋진 차 한 대 해드릴게요. 에헤이, 됐다니까. 하세요, 장인어른. 네? 제발요. 저도 사위노릇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참나. 그럼 그 이서방이 중고차 하지 않나? 둘째네. 거기 가서 그럼 중고차나 싼 거 하나 해주는 게 낫겠네. 굳이 새 차 필요 없어. 요새 중고도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은데. 차 받는 대신 조건이 그거네. 중고차. 형님 동서 사이니까 가면 또 싸게 잘해줄 거 아니야. 꼭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게. 내가 대신 말 안 해도 되겠지? 네? 동선의 중고차요? 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절대로 새 차는 싫다고 하시며 꼭 중고차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동선의 중고차로 말이죠. 저는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도 불편하고 모욕적인 말도 들었기에 그곳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장인어른의 중고차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제가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걸 모르는 상태였기에 어떻게 동서가 반응할지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건지 5통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동서를 직접 보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아내에게 동서를 보러 간다고 하자 아내는 본인도 가겠다고 하며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장모님에게 명절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조용히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며 말이죠. 그렇게 동서 사업장으로 들어가니 동서는 손님인 줄 알고 저희를 반겼고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본척 만척 귀를 파며 저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곧 장인어른 생신이잖아. 그래서 차 한 대 보러 왔는데. 차요? 아휴, 저흰 차 아무한테나 안 팔아요. 살 수 있는 사람한테나 영업하는 거지.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무너진 사람한테 어떻게 차를 팝니까? 저도 양심이 있지. 그러지 말고 보여줘봐. 그렇게 비꼬지 말고.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세요? 왜 그러시지? 돈 빌려달라고 올 것 같은 목소리로 전화 주실 때는 언제고. 형님 주제에 맞게 버스나 타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화를 내며 동서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손윗사람한테 그따구로 굴어? 내 동생도 제부 이렇게 사람 무시하고 있는 거 알아? 엄마가 명절날 내 남편 그렇게 무시했다고 하더니 이제 딱 보니까 답이 나오네. 아유 진짜 오늘 운수가 안 좋으려나. 왜 이렇게 진상이 많아? 그런 말하려고 하는 거면 가세요 그냥.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지 마시고. 행패? 무슨 행패? 중고차 보러 와서 차 보여달라고 하는 게 행패야? 이런 법이 어딨어? 저기 경차 하나 새로 들어온 거 있어요. 그거나 보시고 가시던죠. 형님 전 재산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살은 좀 빼셔야 할 것 같네요. 동서,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지금 그게 무슨... 제 말은 동서와 동서 직원들의 웃음소리에 묻혀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사람 연잔에 대고 비웃던지. 조금 서 있으니 한 직원이 누가 봐도 폐차 직전인 중고차를 하나 몰고 오더군요. 이거요 형님. 딱 좋죠? 잘만 하면 잘 굴러가요. 진짜 자네는 안 되겠구만. 딱 보니 도움을 줄 필요가 없겠어. 그래도 장인어른 생각해서 차 한 대 팔아주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손님도 가려서 받는다 이거지? 아주 못돼 처먹었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아내는 뻥찐 상황에 누구지 하고 봤더니 그 정체를 알고 너무나 반가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회사에서 일하는 김 과장님의 남편분이었어요. 회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묵묵히 지켜주던 김 과장님의 남편이었죠. 회사 차원에서
부부 동반으로 워크숍을 갈 때도 몇 번 오셨기 때문에 얼굴을 익히 알았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요즘 한창 바쁠 시기라고 하던데요. 이런 데서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여기가 제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해서 차 한 대 팔아줄까 했더니 영 시원치가 않고 개념이 없네요. 그래서 아예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네? 대표님 아는 사람이요? 혹시 이 사람이 그 아는 사람이세요? 그러자 동서는 저와 김 과장님 남편을 번갈아 보며 입을 벌리고는 다들 생각을 못하더군요. 한참을 머리를 굴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 혹시 저희 형님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친한 사이인데 왜? 내 아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자네가 왜 묻나? 사실은 이분이 제 가족이거든요. 여기 처형의 남편인 형님이시거든요. 뭐라고? 그럼 가족분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대했다는 건가? 뒤에서 들어보니 대표님께서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차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지금 다시 재기해서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예 자네 모르는구만. 알고 보니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김 과장님의 남편은 동서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사업장의 바로 옆에서 상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대표님, 차를 보러 오셨어요? 그럼 저한테 먼저 말을 하시지. 아주 좋은 조건을 해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럴 걸 그랬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에게 인간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건데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찼네요. 이제 사업이 더 성공하고 거래처도 더 늘어서 괜찮으면 소개 좀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저런 차를 소개해주는 사람한테는 홍보도 못 해주죠. 내가 여태까지 계속 사람들 소개해줘서 동서도 돈 많이 벌고 있었지? 형님이 다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요? 아니, 투자 사기로 아예 망해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었지. 근데 사람이 완전히 망하라는 법은 없더라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더라고. 가시죠. 대표님, 제일 비싼 차로 계약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일 좋은 차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동서는 크게 당황했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대표님이 어떤 차를 소개해 주실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사기당하면 안 되시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봐라도 드릴게요. 혹시나 좋은 차가 있으면 제가 추천이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던지. 저는 동서의 말을 무시한 채로 아내와 함께 김 과장님 남편의 사업장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동서는 저를 붙잡고 제발 다시 돌아가자고 애원을 하고 있었죠. 얼마나 우습던지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 과장님 남편의 사업장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고 좋은 조건으로 저에게 가장 좋은 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시는 차마다 정말 만족스러웠고 한참을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결국 한 차를 골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동서는 뒤에서 서성이다가 계약서 작성하는 곳까지 들어와선 계속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진짜 아니에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잘 아는데 장인어른이 타시기도 불편하실 거고 완전 바가지 쓰시는 거라니까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동서가 중고차 하는데 딴 데서 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할인 많이 넣어서 제가 손을 봐서라도 좋은 차 해드릴게요. 제발 다시 저희 가게로 넘어가세요. 네? 앞으로 다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동서, 아까 먼저 내가 동선의 사업장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어떤 차를 보여줬나? 거의 폐차 직전인 차는 뭐야?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비웃는 것도 모자라 명절 때 만났더니 뭐? 청소를 하고 커피를 타오라는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니 결론은 이렇게 되네. 그러게 다 쓰러져가는 차 가지고 와선 우리 보고 타라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고 했다며. 화가 나는데도 꾹꾹 참고 언제쯤 복수할까 했었는데 이제야 벌을 받게 되겠어?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 정말 존경하는 거 맞고 사업을 이렇게까지 또 일으키셨을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형님에게 돈을 못 빌려드리겠다고 한 건 그냥 성인 남자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로서 서로 알아서 잘 이겨내보자 뭐 이런 말이었어요. 정말 모욕적으로 형님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다고요. 혹시나 마음 다치셨으면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마, 동서. 정말 악어의 눈물 같아. 나에게 뭐라고 했나? 직원들한테 지금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고소당하고 그럴 거라며? 사람은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한다며. 동서야말로 그래야겠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 저는 동서한테 제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퍼부어버렸습니다. 대표님, 어디에 서명하면 될까요? 좋은 차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믿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동서는 혼자 발악을 하며 난리 부르스를 치더군요. 형님, 사인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차 팔기도 힘든데 남보다 가족을 먼저 도와주셔야죠.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형님. 네? 제가 그동안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여보 뭐해? 빨리 서명해. 들을 가치도 없어. 빨리 서명하고 김 과장님 남편분이랑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어서. 그래요, 대표님. 오늘은 제가 저녁 대접해드릴게요. 가시죠. 그렇게 저는 애원하는 동서의 손을 뿌리친 채로 서명을 하고서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서의 똥 씹은 표정을 보니 이제야 속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하더군요. 저는 문 밖으로 나가며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어요. 이제 우린 형님 동서 사이도 아니야. 그냥 남남인 거지. 어디서 만나든 간에 아는 체 하지 말게. 자네가 사업이 힘들어져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진정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줬던 사람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을 거야. 자넨 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알았나? 평생 그렇게 거렁뱅이처럼 살도록 해. 지켜보겠네. 이 말을 끝으로 김 과장님의 남편과 저 그리고 아내는 뒤를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크게 동서가 울부짖는지 천장이 무너질 것 같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술이 잔뜩 취한 채로 가서 신세 한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선 그런 동서를 크게 꾸짖으셨다고 하고요. 장인어른은 비록 중고차지만 제 선물에 크게 좋아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정서방밖에 없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까지 좋은 차를 선물해 주다니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안 계셨으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고, 우리가 뭘 했다고.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인데. 잘 이겨내고 우리 딸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처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마음 푸시고 이제 쭉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해요. 괜찮아, 처제. 처제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처제를 격려하며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바로 동서가 고소를 당해 깜빵에서 복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 번쯤 여러분들도 중고차 사기 수법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사업이 힘들어지자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차를 2천만 원에 팔다가 적발돼 조사도 받았다고 했고 침수차를 팔아서 고소까지 당했나 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동서는 사기범으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기라는 범죄 자체가 사람 마음을 속이는 질 나쁜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사람이 범인이었다니. 동서가 이 정도로 막장이었다는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놀랐던 게 아니겠죠. 이 소식을 들은 처제는 수스라치게 놀라며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귀책 사유는 명확히 동서로 인정이 되어 집에서도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처제는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락으로 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욕심이 화를 부르고 자신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등을 돌린 대가는 처참한 결과만 치를 뿐이었죠.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위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처제도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제 사업은 예전보다 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동서라는 가족이 하나 없어졌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자주 모여서 소박하게 일상을 나누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모든 가족이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살아계실 동안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하늘이 내 편 같을 때 저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잘해주었고 걸림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안 좋은 일을 크게 겪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걸러지더군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제가 무너지길 바랬던 사람들로 말입니다. 피눈물 날 만큼 힘들었고 버거웠지만 잘 이겨내고 나니 오히려 그게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값진 인생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